4달러, 4달러, 4달러. 4달러를 외치던 배우 김영철의 버거킹 광고 기억하시나요? 사실 이 광고는 드라마 속 한 장면이었습니다. 이 얘기는 잠시 후 다시 살펴보도록 하고 지난 영상에 이어 버거킹 2편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957년에) 출시된 버거킹의 가장 대표적인 메뉴인 와퍼는 처음에는 커다란 일반 빵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후 와퍼는 맥도날드와 웬디스 등 경쟁업체와 차별화된 제품을 만들기 위해 구성을 조금씩 변경하기 시작합니다. 우선 1970년대 초에 일반 빵에서 참깨빵으로 변경했습니다. 1985년에는 참깨빵에서 카이저 롤빵으로 변경했고 기존 110g이던 패티 무게도 120g으로 늘렸는데 하지만 그 이전 버전이 더 낫다는 것을 깨달은 버거킹은 1994년에 와서 다시 110g의 패티가 들어있는 참깨빵 와퍼로 되돌렸습니다. 버거킹은 Have it your way라는 슬로건을 오랫동안 사용했는데 아메리칸 치즈, 베이컨, 겨자, 과카몰리, 할라피뇨 등 원하는 재료를 선택하여 추가하는 방식으로 입맛에 따라 변경하여 주문할 수 있도록 했던 겁니다. 물론 손님들이 주문을 통해 자유롭게 만들어 먹을 수도 있었지만 이후 버거킹은 재료의 변형을 주어 정식 메뉴로 출시하기도 했습니다. 오리지널 와퍼는 참깨빵에 패티, 양상추, 토마토, 양파, 피클, 케첩, 마요네즈로 구성되는데 여기서 케첩 대신 불고기 소스를 넣은 불고기 와퍼, 오리지널 와퍼에 치즈가 2장 추가된 치즈 와퍼, 오리지널 와퍼에 할라피뇨 4개가 추가된 할라피뇨 와퍼가 바로 그것입니다. 2002년에는 와퍼 출시 45주년 기념으로 고기 패티 대신 닭가슴살 필레가 들어가고 새로 개발한 저지방 마요네즈를 넣은 치킨 와퍼와 치킨 와퍼 주니어를 출시했습니다. 출시 초기 건강을 생각한 샌드위치라는 평을 받으며 큰 인기를 끌었지만 건강한 만큼 맛은 그다지 없었던지 출시 후 1년 정도가 지나자 고객들은 외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03년 치킨 와퍼는 BK 바게트라는 새로운 샌드위치로 대체되었습니다. BK 바게트는 몇몇 국가에서 성공하게 되었지만 정작 미국에서는 실패하면서 2005년 텐더 그릴 샌드위치로 변경됩니다. 2015년과 2017년 각각 치킨버거와 그릴드 치킨 샌드위치를 출시하지만 안타깝게도 잘 되지는 못했습니다. 2009년 10월에는 와퍼를 활용한 재밌는 이벤트를 진행했습니다. 일본에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 7 출시 기념으로 윈도우 7 와퍼라는 이름으로 판매했는데 고기 패티를 무려 7장이나 쌓아 13cm 높이의 1kg의 커다란 햄버거였습니다. 윈도우 7 와퍼는 아주 성공적인 이벤트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한편 2009년에는 BK 와퍼바라는 신개념 서비스 방식이 도입되어 와퍼와 텐더 크리스피 등 몇 가지 제한된 메뉴들을 키오스크로 주문할 수 있게 됩니다. 2016년 6월에는 미국 펜실베니아 지역에서 와퍼 레시피를 브리또에 적용한 와퍼리또라는 메뉴가 출시되기도 했습니다. 한국에서 처음 개발되어 대박난 메뉴도 있습니다. 2013년 8월 한국 버거킹은 콰트로 치즈 와퍼라는 메뉴를 출시합니다. 콰트로는 이탈리아어로 숫자 4를 의미하는데 모짜렐라 치즈, 아메리칸 치즈, 파마산 치즈, 체다 치즈까지 4가지 치즈가 와퍼에 들어가며 붙여진 이름입니다. 콰트로 치즈 와퍼는 한국에서 초대박이 나면서 이후 미국, 중국, 일본 등 전 세계 버거킹의 정식 메뉴로 등록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2020년 2월 더 콰트로 치즈와 더 콰트로 치즈 X라는 메뉴가 등장하게 되면서 콰트로 치즈 와퍼는 잠시 단종됩니다. 더 콰트로 치즈는 빵이 치즈번으로, 체다 치즈는 화이트 체다 치즈로 변경되었으며 더 콰트로 치즈 X는 여기에 할라피뇨가 추가되었는데 크게 주목받지 못하는 바람에 다시 콰트로 치즈 와퍼가 재출시됩니다. 단 더 콰트로 치즈 X는 아직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트러플 머시룸 와퍼, 머시룸 와퍼, 통새우 와퍼, 해쉬 치즈 와퍼, 통모짜 와퍼, BLT 와퍼, 몬스터 와퍼 등 다양한 종류의 와퍼가 출시된 바 있습니다. 1995년 버거킹은 베지테리언을 위한 메뉴 BK 베지를 출시했습니다. 기본 구성은 와퍼와 같이 참깨빵, 양상추, 토마토, 피클, 양파, 케첩과 별도로 저지방 마요네즈를 만들어 넣었으며 고기 패티 대신 야채 패티가 들어가는 햄버거였습니다. 당시 BK 베지를 주문하기 위해서는 전자레인지로 조리해주세요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면 고기 패티를 구웠던 그릴에 야채 패티를 굽게 되고 그럼 비건 음식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이후 2004년 버거킹은 켈로그의 비건 식품을 담당하는 부서 모닝스타팜과 파트너십을 맺고 콩으로 만든 고기 패티를 개발하게 됩니다. BK 베지는 기존 구성에서 양파와 피클을 빼고 콩고기 패티가 들어가면서 메뉴가 리뉴얼됐습니다. 그러던 2019년 4월 1일 임파서블 와퍼란 신메뉴가 등장합니다. 임파서블 와퍼는 임파서블 푸드에서 개발한 동물성 단백질을 전혀 쓰지 않은 고기가 들어간 와퍼였습니다. 분명 임파서블 와퍼의 패티는 고기 맛이 나고 육즙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기술의 발달로 인해
콩나무 뿌리와 유전자 변형 이스트를 이용하여 고기가 아니지만 고기 같은 대체육을 만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후 버거킹은 100% 와퍼, 0% 소고기라고 홍보하며 판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버거킹이 임파서블 와퍼를 만든 이유가 베지테리안 고객을 겨냥한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임파서블 와퍼에는 동물성 단백질 소스인 마요네즈가 들어가기 때문에 베지테리안들은 마요네즈를 빼고 주문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온라인 경제 매체 커츠는 임파서블 와퍼는 대체 단백질에 관심 있는 대중을 목표로 했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환경 문제가 점점 더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쟁사보다 먼저 대체육을 도입하는 실험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1953년 플로리다주 잭슨빌에 처음 인스타 버거킹으로 오픈되었을 때 잭슨빌의 매장에서는 태양이 절반 떠오르는 이미지의 로고를 사용했습니다. 1954년 제임스와 데이비드가 인스타 버거킹의 가맹을 시작한 뒤 인스타 브로일러의 잦은 고장으로 가스 브로일러를 개발했습니다. 그들은 인스타라는 단어를 빼고 버거킹으로 운영했는데 이때 텍스트 기반의 로고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1957년 와퍼가 탄생하고 성공적으로 판매되면서 버거킹 와퍼의 집이라는 타이틀과 함께 햄버거 위에 앉아 음료를 들고 있는 킹, 버거킹 이미지를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이 로고는 12년 동안 사용됩니다. 1969년에는 햄버거 빵 사이에 빨간색 버거킹이란 단어가 들어가 있는 심플한 로고가 만들어졌습니다. 버거킹 텍스트에 사용된 폰트는 둥글둥글한 서체였는데 이 로고는 25년간 사용됩니다. 그러다 1994년 햄버거 빵의 색깔은 좀 더 주황빛으로 변경했고 버거킹 텍스트는 반듯하지만 모서리는 둥근 폰트로 변경됩니다. 1999년 버거킹은 스터링 브랜드 에이전시에 새로운 로고를 의뢰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로고가 바로 이것입니다. 햄버거 빵은 조금 줄이고 버거킹 텍스트는 조금 더 날카롭게 했으며 파란색 C자 라인이 추가되었으며 약간 기울어진 구도로 디자인되어 역동적인 느낌을 살린 로고였습니다. 그러던 2021년 버거킹의 로고는 다시 과거에 사용했던 디자인과 같은 구성으로 변경됩니다. 버거킹은 파란색은 먹음직스럽지 않은 디자인이라 파란색 라인을 빼면서 와퍼의 정체성을 더 잘 인식하는 디자인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는데 햄버거의 둥그런 모습을 형상화하여 새로 개발한 플레임체를 버거킹 텍스트에 사용했다고 합니다. 1955년 버거킹의 최초의 마스코트 킹이 처음으로 만들어집니다. 커다란 햄버거 위에 앉아서 음료를 들고 있는 킹 캐릭터였습니다. 1960년대에 와서는 킹 마스코트를 주인공으로 한 애니메이션 광고가 만들어집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살펴본 광고인데 킹이 왕자와 공주를 데리고 마법사를 찾아와서 와퍼를 만들어 달라고 주문하자 마법사가 킹을 와퍼로 만들어버려 말 그대로 버거킹이 되어버리는 내용이었습니다. 이후 버거킹은 주력 메뉴인 와퍼를 내세워 비교하는 광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반적인 햄버거에는 패티가 쬐끔한 게 들어가지만 와퍼는 아주 커다란 패티가 들어간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시는 버거킹의 와퍼만큼 커다란 햄버거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더 큰 햄버거, 두 손으로 잡아야 합니다 등의 내용이 효과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1968년 가장 큰 라이벌이던 맥도날드에서 와퍼를 겨냥한 큰 햄버거, 빅맥이 출시됩니다. 버거킹은 와퍼가 빅맥보다 더 낫다는 것을 어필해야만 했습니다. 맥도날드 형제가 개발한 스피디 서비스 시스템 덕분에 맥도날드는 아주 빠르고 맛도 일정한 햄버거를 만들 수 있었는데 버거킹은 이를 고도로 자동화되었지만 유연성이 떨어지는 버거 기계라고 비웃었습니다. 그리고는 와퍼는 고객이 원하는 대로 재료를 변경해 먹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1974년 Have it your way 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광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1982년 버거킹은 처음으로 노골적으로 맥도날드와 비교하는 광고를 제작했습니다. 한 5살 소녀가 맥도날드의 패티가 버거킹의 패티보다 20% 더 작다고 얘기하는 내용. 이 소녀는 영화배우 사라 미셸 갤러의 5살 당시 모습이었습니다. 이때까지는 광고에서 다른 브랜드와 비교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 광고는 아주 충격적이었습니다. 결국 맥도날드는 버거킹과 사라 미셸 갤러를 고소했고 사라 미셸 갤러는 맥도날드 출입 금지를 당했다고 합니다. 1986년부터 버거킹은 맥도날드와 비교하는 광고를 본격적으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빅맥 패티는 철판에 굽지만 와퍼의 패티는 직화 방식으로 구우며 빅맥은 메뉴마다 일정하게 만들지만 와퍼는 당신에게 맞춰서 만든다며 빅맥과 와퍼 중 어느 것이 더 맛있고 신선한지 결정해 달라는 내용인데 마지막에 와퍼를 든 아이가 맥도날드의 상징인 골드나치 간판을 돌려 버거킹 간판이 되는 도발까지 합니다. 2002년 독일에서는 더욱 도발적인 광고가 등장합니다. 맥도날드의 마스코트 로널드 맥도날드가 몰래 버거킹을 주문하기 위해 모자와 코트를 걸치고 버거킹 매장을 찾은 것이었습니다. 2008년 버거킹은 태국의 흠옹족, 루마니아 트란실베니아 사람들, 그린란드의 이누이트족이
와퍼와 빅맥을 먹고 비교 평가하는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 실험 과정을 7분 42초 분량의 다큐멘터리로 제작했습니다. 빅맥이 더 맛있다고 한 이들도 있었고 둘 다 별로라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와퍼를 선택한 이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비교 실험은 버거킹 입장에서 아주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해외에서는 이렇게 많이 찾아볼 수 있는 버거킹의 비교 광고들이 한국에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던 2019년 한국 버거킹의 한 광고가 큰 인기를 끌게 됩니다. 바로 배우 김영철의 4달러 광고. 직원이 뭐라고 하든지 무조건 4달러만 외치는 김영철. 사실 이 광고는 SBS 드라마 야인시대의 한 장면을 패러디한 광고입니다. 김두한 역을 맡은 배우 김영철은 노동자들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미군과 일당 협상을 합니다. 그때 1급 4달러로 합시다. 1.5달러 합시다. 4달러. $2. That's double. Double. 4달러. $2.50. 4달러. $3. 4달러. All right. $4. 오케이. 땡큐. 오케이. 4달러. 이렇게 무작정 4달러를 외치며 임금 협상한 장면을 광고로 재해석했던 겁니다. 한편 2020년 2월 19일 와퍼의 새로운 모습이 공개됩니다. 더 몰디 와퍼. 와퍼가 썩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더 몰디 와퍼는 스웨덴 광고 대행사 INGO와 데이비드 마이애미, 퍼리시스가 함께 제작 대행을 맡은 버거킹의 새로운 광고였는데 와퍼에 인공 방부제가 들어있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34일간 자연스럽게 썩어가는 모습을 촬영했고 이후 45초 분량으로 공개하게 된 것입니다. 버거킹 글로벌 최고 마케팅 책임자 페르난도 마차도는 진짜 음식의 아름다움은 시간이 갈수록 썩는다는 것이다. 이를 강조하기 위해 우리는 보통의 식품 브랜드들이 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 방식을 택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상 버거킹에 대해 알아봤습니다.